매매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귀 노트를 지금 계속 연재를 할 예정인데, 물론 뭐 모든 분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이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바꿀 겁니다. 제가 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모자라서 구독자를 갖다 받지를 못하는데 조만간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. 자, 복귀 노트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3일부터 제가 한번 해봤는데, 지표들을 지금 현재 로직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주 잘 쓰는 뭐 ADX다, 그 다음에 뭐 RSI다, 뭐 이런 힘의 분출 정도, 그 다음에 힘의 응집력, 근데 폭발력들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 종목은 이런 지표 때문에 괜찮았고, 또 어떤 종목들은 이 윗꼬리에 잡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데,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쳐낼 수 있다,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그래서 아직 이제 체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또 체계가 잡히겠죠.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 쪽이라든지, 아마 금융 쪽이 터졌나? 24일에 금융이 터졌나요? 증권주들이 아마 한번 싹 쓸었던 것 같은데, 지금 보면 에스폴리텍이 화려반인데 이건 우수반입니다. 우수반에 이제 5종목이 나오는데, 우수반에서 나온 종목이 영흥, 그 다음 체리브로, 그 다음에 글로벌 SM, 모헨즈, CG메드텍, 이렇게 실시간 9시에 5종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출연이 됐죠. 예, 구독자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 계실 건데, 보면은 상한가 찍고 내려왔고,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렸죠. 11%에서 14% 올라. 물론 뭐 다른 분들은, 리딩 하시는 분들은 3% 올랐다, 4% 올랐다,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, 저희들은 한 5% 이하는 그냥 배드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, 최소 10%, 7% 이상 나와야지 우리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글로벌 SM도 12% 잡아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갔죠? 상한가 또 찍었죠. 그 다음에 영도 9% 잡아가지고 상한가 찍고 내렸고. 그러니까 이 내려온 현재 등락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찍고 어디까지 고점을 찍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 매매를 하기 때문에 캐치를 이용한 자동 매매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자동으로 뭐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 로스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, 뭐 이게 뭐 중간에 빠진다 뭐 상관없습니다. 우리가 상가 물론 가면은 다음 날까지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. 왜냐면 내일 또 똑같은 상한가들 우리가 질비하게 잡기 때문에. 자, 23일 이렇게 우수반에만 해도 상한가를 갖다가 하나, 둘, 세 종목을 잡았죠. 25% 이상 또 하나 있고, 네 종목이 25% 이상입니다. 세 종목이 상한가고,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 안 좋다고 생각했던 하나생명도 하나생명이 아니지, 모엔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%죠. 11% 잡아서 13%인데 저희는 이런 걸 수익 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본전했다, 한 3% 4%는 본전했다고 봅니다. 자, 화려반 전체가 이건데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. 영흥 체리브로, 그 다음에 글로벌 SM, 하나생명 빠지고, 그 다음에 모엔즈, CG메드텍이네요. 하나생명은 없으니까 빠지고, 그러니까 5종목 중에 4종목이 25% 이상, 상한가 3개에 25% 이상이고, 한 종목만 지금 2%인가 밖에 안 올랐다 이거죠. 그죠? 노엔즈 11% 잡아서 13%, 2% 정도 올랐는데 2%는 물론 본전했다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상한가 잡고 스탑로스나 트레일링으로 간다 하지만, 상한가가 만약에 안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우리가 홀딩을 해서 추가 수익을 뭐 5%에서 최소 10% 이상 갭 상승을 이루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. 물론 올랐다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거기도 똑같이 트레일링 스탑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. 자, 23일날 그렇고, 그 다음에 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SI가 몇 프로고 ADX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구분해서 프로그래밍화를 해서 뭐 RSI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고, MFI다, ADX 이런 것들을 지표를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계속 분석을 해 나갈 겁니다. 물론 이거 이제 손으로 하고 눈으로 하면 힘들지만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,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뭐 AI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. 지금 성공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데, 주세 강도 ADX, DMI, CCI 이런 것들이 어디에 돌파를 했고 추세가 어떻게 붙었으며, CCI는 어느 정도의 돌파 시점에 마법 신호가 들어왔을 때
굉장히 일치하는 슈팅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겠죠. 아, 나는 그러면 로직을 만들었을 때 RSI는 어떻게 써야 되고 MFI는 어떻게 써야 되고 ADX는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면서 CCI는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. 또 엔벨러프라든지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도 많죠.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실력이 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수반에 들어온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서 에너지 폭발했는데 어느 지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별로 우리가 종목들을 보지만은 23일 여기죠. 영흥 체리브로 이렇게 나와 있죠. 20일도 뭐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. 22일이 증권주의 날이죠. 뭐 증권하고 뭐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21일 아니네요. 그 전날이네요. 전날. 증권주들이 날아갔던 날이 19일이네요. 19일인데 증권주 엄청나게 날아갔죠. 자, 그때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래했고 요래했고 상한가가 한 종목이 나왔었고 19일 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여기도 또 한 종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18일 날은 상한가 하나 두 개 찍고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찍고 내려갔고 28% 27% 굉장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지표가 쓰이면 좋겠더라라는 이런 브리핑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이 우수반이라든지 화려반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 저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현재 이 마법 신호를 아직 제가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좀 어렵네요. 이게 수식으로 따지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 화살표가 뜨면은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페이퍼코리아 실패한 종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공한 종목이죠. 뭐 대단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10% 잡아서 8% 정도 올라가서 성공했고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12% 13% 잡았고 상한가 갔죠. 참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얼라인드도 마찬가지고 드림인사이드는 좀 작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떠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게 1, 3, 5, 10, 30분 봉입니다. 그래 4개를 기준으로 하고 1분은 꼭 필이 나와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타점에 필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슈팅이 나와서 중간에 걸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노란 게 뜹니다. 노란 게 뜨면 이것도 유효한 타점이기 때문에 5분 10분, 3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뜨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고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마법 신호보다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해 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시간들이 있죠. 이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찾았을까? 이 다점을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쉽죠. 그럼 어떤 것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치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? 이런 것들 공통점이 나오면 그 공통점을 가지고 계속 검색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 세 종목이 지금 이미 상한가를 가득 찍었죠. 오늘 오전에 코스닥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오후에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지만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전에 좀 이상한 종목들이 좀 몇 개 찍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마법 신호를 수치를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린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거 한 분은 가져가셨어요. 한 분은 가져가가지고 분양을 해드렸고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겹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해먹을 구간이 많고 금액도 크게 들어가서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또 항상 우리가 그 주도주만 잡아내기 때문에 주도주라 해가지고 무조건 상한가에서 뭐 몇상을 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날에 매집하는 종목도 우리가 다 잡아냅니다. 그래서 상한가 찍고 내려온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올해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로스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나왔다가 떨어졌다 해도 다음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못 판다라고 하면은 여유가 있다면 그냥 기다려주면은 1주, 2주,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. 자, RSI, BBND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제가 브리핑을 계속 할 겁니다. 자, 지금은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데 유튜브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은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이것도 중복이 돼서 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상한가 가기 때문에 한 2, 30명, 50명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연재를 할 예정인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 이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바꿀 겁니다. 제가 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모자라서 구독자를 갖다 받지를 못하는데 조만간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. 자, 포켓노트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3일부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지표들을 지금 현재 로직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주 잘 쓰는 ADX다.
그 다음에 뭐 RSI다, 뭐 이런 힘의 분출 정도, 그 다음에 힘의 응집력, 근데 폭발력들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 종목은 이런 지표 때문에 괜찮았고, 또 어떤 종목들은 이 윗꼬리에 잡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쳐낼 수 있다,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가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그래서 아직 이제 체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또 체계가 잡히겠죠.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 쪽이라든지, 아마 금융 쪽이 터졌나? 24일에 금융이 터졌나요? 증권주들이 아마 한번 싹 쓸었던 것 같은데, 지금 보면 에스폴리텍이 화려반인데 이건 우수반입니다. 우수반에 이제 5종목이 나오는데, 우수반에서 나온 종목이 영흥, 그 다음 체리브로, 그 다음에 글로벌 SM, 모헨즈, CG 메드텍, 이렇게 실시간 9시에 5종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출연이 됐죠. 예, 구독자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 계실 건데, 보면은 상한가 찍고 내려왔고,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렸죠. 11%에서 14% 올라. 물론 뭐 다른 분들은, 리딩 하시는 분들은 3% 올랐다, 4% 올랐다,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, 저희들은 한 5% 이하는 그냥 배드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, 최소 10%, 7% 이상 나와야지 우리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글로벌 SM도 12% 잡아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갔죠? 상한가 또 찍었죠. 그 다음에 영도 9% 잡아가지고 상한가 찍고 내렸고. 그러니까 이 내려온 현재 등락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고점을 찍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 매매를 하기 때문에 캐치를 이용한 자동 매매라기보다는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서 자동으로 뭐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로스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중간에 빠진다, 뭐 상관없습니다. 우리가 상가 물론 가면은 다음 날까지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. 왜냐면 내일 또 똑같은 상한가들 우리가 질비하게 잡기 때문에. 자, 23일 이렇게 우수반에만 해도 상한가를 갖다가 하나, 둘, 세 종목을 잡았죠. 25% 이상 또 하나 있고, 네 종목이 25% 이상입니다. 세 종목이 상한가고,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 안 좋다고 생각했던 하나생명도 하나생명이 아니지, 모엔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%죠. 11% 잡아서 13%인데 저희는 이런 걸 수익 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본전했다, 한 3% 4%는 본전했다고 봅니다. 자, 화려반 전체가 이건데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. 영흥 체리브로, 그 다음에 글로벌 SM, 하나생명 빠지고, 그 다음에 모엔즈, CG메드텍이네요. 하나생명은 없으니까 빠지고, 그러니까 5종목 중에 4종목이 25% 이상, 상한가 3개에 25% 이상이고, 한 종목만 지금 2%인가 밖에 안 올랐다 이거죠. 그죠? 모엔즈 11% 잡아서 13%, 2% 정도 올랐는데 2%는 물론 본전했다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상한가 잡고 스탑로스나 트레일링으로 간다 하지만, 상한가가 만약에 안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우리가 홀딩을 해서 추가 수익을 뭐 5%에서 최소 10% 이상 갭 상승을 이루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. 물론 올랐다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거기도 똑같이 트레일링 스탑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. 자, 23일날 그렇고, 그 다음에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SI가 몇 프로고 ADX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구분해서 프로그래밍화를 해서 RSI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고, MFI다, ADX 이런 것들을 지표를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계속 분석을 해 나갈 겁니다. 물론 이거 이제 손으로 하고 눈으로 하면 힘들지만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뭐 AI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. 지금 성공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리핑을 하는데, 주세 강도 ADX, DMI, CCI 이런 것들이 어디에 돌파를 했고 추세가 어떻게 붙었으며, CCI는 어느 정도의 돌파 시점에 마법 신호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일치하는 슈팅 힘이 강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겠죠. 나는 그러면 로직을 만들었을 때 RSI는 어떻게 써야 되고, MFI는 어떻게 써야 되고, ADX는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면서 CCI는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. 또 엔벨러프라든지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도 많죠.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실력이 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수반에 들어온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들어와서 에너지 폭발했는데 어느 지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별로 우리가 종목들을 보지만은 23일 여기죠. 영흥, 체리브로 이렇게 나와 있죠. 20일도 뭐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. 22일이 증권주의 날이죠. 뭐 증권하고 뭐
에너지주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21일 아니네요. 그 전날이네요. 전날. 증권주들이 날라갔던 날이 이 19일이네요. 19일인데 증권주 엄청나게 날라갔죠. 자, 그때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래했고 요래했고 상한가가 한 종목이 나왔었고 19일 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여기도 또 한 종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18일 날은 상한가 하나 두 개 찍고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찍고 내려갔고 28% 27% 굉장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지표가 쓰이면 좋겠더라라는 이런 브리핑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이 우수반이라든지 화려반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, 저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현재 이 마법 신호를 아직 제가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좀 어렵네요. 이게 수식으로 따지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화살표가 뜨면은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식이니까,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페이퍼코리아 실패한 종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공한 종목이죠. 뭐 대단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10% 잡아서 8% 정도 올라가서 성공했고,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12% 13% 잡았고 상한가 갔죠. 참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얼라인드도 마찬가지고, 그다음 드림인사이드는 좀 작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떠가지고 나왔었는데, 이게 1, 3, 5, 10, 30분 봉입니다. 그래서 4개를 기준으로 하고 1분은 꼭 필이 나와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타점에 필이 나와야 되고, 만약에 슈팅이 나와서 중간에 걸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노란 게 뜹니다. 노란 게 뜨면 이것도 유효한 타점이기 때문에 5분, 10분, 3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뜨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고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마법 신호보다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해 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시간들이 있죠. 이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찾았을까? 이 타점을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쉽죠. 그럼 어떤 것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치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? 이런 것들 공통점이 나오면 그 공통점을 가지고 계속 검색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도 세 종목이 지금 이미 상한가를 가득 찍었죠. 오늘 오전에 그 코스닥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오후에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지만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전에 좀 이상한 종목들이 좀 몇 개 찍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, 물론 마법 신호를 수치를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린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, 이거 한 분은 가져가셨어요. 한 분은 가져가가지고 분양을 해드렸고,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. 이 신호는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겹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해먹을 구간이 많고 금액도 크게 들어가서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, 또 항상 우리가 그 주도주만 잡아내기 때문에, 주도주라 해가지고 무조건 상한가에서 뭐 몇상을 간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날에 매집하는 종목도 우리가 다 잡아냅니다. 그래서 상한가 찍고 내려온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우리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로스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나왔다가 떨어졌다 해도 다음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못 판다고 하면은 여유가 있다면 그냥 기다려주면은 1주, 뭐 2주, 뭐 한 달이 걸릴 수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. 자, RSI, BBA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올라갔다, 이런 것들을 제가 브리핑을 계속 할 겁니다. 자, 지금은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데 유튜브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은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이것도 중복이 돼서 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, 상한가 가기 때문에 한 2, 30명, 50명까지도 가능하지만 뭐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,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